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재 일렉트릭 캐피탈이라는 크립토 VC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리포트가 지금 다른 크립토 매체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꾸준한 참여와 개발 활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정보도 막 흩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된 정보라는 게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일렉트릭 캐피탈이라는 VC에서는 해마다 1월이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낸 게 벌써 4번째인데요. 아마 이 크립토계에서 나오는 리포트 중에서 중요성으로 따지면 한 탑3에 드는 리포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터님, 그러면 이게 유일한 보고서인가요? 대중들한테 공개된 리포트로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아마 다른 VC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내부용 리포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대중들한테 공개하는 용으로 만든 리포트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리포트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진행되는 개발 활동이 상당 부분 오픈소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클로즈 소스겠죠. 일반적으로 클로즈 소스를 좀 더 익숙할 텐데, 왜냐면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조직 안에서 공유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로즈 소스 개발인 거고요. 그보다 더 역사가 긴 이제 오픈소스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전부 다 오픈소스였어요. 왜냐면은 컴퓨터 산업이라는 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처음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 같은 개념이어서 여기에 뭔가 가치를 두고서 상품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초기에는 없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되기 시작한 거고, 오픈소스와 클로즈 소스가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이 오픈소스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이러한 문화를 지켜왔고, 그런 문화가 크립토까지 계승이 된 거죠. 이 오픈소스로 개발되는 개발 활동들은 GitHub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기록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GitHub에 남아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리포트를 지난 4년간 내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엄청난 크립토 윈터를 맞아서 시장도 거의 70% 정도 폭락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손실을 본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은, 그에 비해서는 개발자 활동이 저는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증가 추세를 보였어요. 가상자산 업계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1년 전에 비해서 5%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23,000명의 개발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리포트에 나와 있고요. 2022년에 새롭게 참가한 개발자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61,000명의 개발자가 참가를 해서 그 전에가 아마 49,0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상 최고치의 증가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한테 왜 핫한 거예요? 2021년이 되게 불장이었기 때문에 밀물에 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되죠.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개발자들도 시장이 핫하니까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참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의 가치 제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뭔가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개발자들 사이에 더 많이 확산이 되면서 참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 재미있는 것이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원타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원타임은 한 달에 하루 개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파트타임은 9일 이하로 참여하는 사람, 풀타임은 10일 이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개발자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발 기여도가 76%인 걸로 나와서 대부분의 의미 있는 개발 활동들은 풀타임인 사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풀타임 개발자들의 참여도가 8% 증가해서 전체적인 증가보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매달 참가하고 있는 개발자 숫자가 6월을 피크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11% 정도 줄어들었는데, 하락폭에 가장 많이 기여했던 그 개발자들은 원타임이나 파트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95% 정도가 원타임이나 파트타임 개발자들에 의해서 하락폭이 생긴 건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떠나간 개발자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크립토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도가 있는 개발자라기보다는 잠깐 궁금해서 들렸다 간 그런 개발자들에 의한 거였고, 실제로
실제로 풀타임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제 이런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조금 차이가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참가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한 900명 정도인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한 5만 7천 명 정도인 걸로 나왔어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고, 새로 추가된 개발자들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경우에는 매달 한 100명 정도의 새로운 개발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더리움은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한 10배 정도 많은 숫자의 신규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두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네트워크가 상당히 성숙해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인 네트워크인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남아있죠. 확장성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를 시도해야 되는 거고, 개발자들의 새로운 유입이 많이 필요한 거고, 어떤 이런 개발자들 활동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가 많아서 개발자들이 더 많은가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둘 다 예를 들어서 한 4년 전에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개발자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5배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개발자들의 참여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네트워크의 개발자들의 증가 추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라나 폴리건, 코스모스, 폴카닷 이러한 네트워크가 한 4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개발자 참여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네트워크인 리어나 BNB, 여기서 작다는 거는 이제 개발자 참여자 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솔라나나 폴리건 이런 데는 개발자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매달 참여를 하고 있는데, BNB나 리어 같은 경우는 800에서 600명 정도니까 개발자 참여 숫자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작은 커뮤니티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커뮤니티도 4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레이어 1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네트워크들은 전부 다 이제 레이어 1인데, 자료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180페이지 리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점만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레이어 2 체인에 대한 개발자 참여 성장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옵티미즘이라든지 아비트럼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도 한 4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어 2 솔루션은 역사가 레이어 1 네트워크만큼 길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매달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뭐 100에서 200명 사이인 것 같은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그런 네트워크가 레이어 2 솔루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상자산 시장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왜 가치가 어디서 오는 건지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어렴풋이 우리가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오르구나 떨어지구나 뭐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 어떤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런 개발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조금씩 완성이 돼가면서 사용 사례가 늘면서 사용자들이 모이면은 그 가치가 가상자산이라는 자산에 캡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동향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펀더멘탈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리포트는 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일렉트릭 캐피털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운받고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